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전개의 세기 공식을 가지고 도체의 생김새에 따라서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배웠던 전개의 세기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개의 세기 2라고 표시했죠. 이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기력선의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밀도? 전기력선 수 나누기 면적으로 밀도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전개의 세기는 밀도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게 이제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면적 S입니다. 우리 전기력선 수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죠? 유전율 분의 전하량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번분수로 계산하면 면적은 1분의 S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가까운 거 곱해서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전하량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계산된 것이 전개의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와 무한 평판 도체의 전개의 세기를 알아보고요. 무한히 긴 원통 도체 전개의 세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체 공 모양의 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입니다. 공. 그냥 원이 아니라 공이에요. 구라는 건 공을 의미합니다. 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의 기본적인 공식이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유전율은 문제에서 뭐 여기가 공기 중이다, 진공 중이다 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을 적용시켜 주면 되고요. 문제에서 비유전율을 줬다. 그럼 유전율은 어떻게 나타내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유전율에 적용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의 이 면적 어떤 면적일까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면적, 즉 이 구도체가 전기력선을 발산하게 되면, 즉 전기력선이 이렇게 구도체 표면에서 모든 표면에서 전기력선을 발산하겠죠. 그러면 이때의 이 면적은 이 구도체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도체의 면적은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도체의 면적 4파이 R의 제곱, R은 이 구도체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니다. 자, 면적 여기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유전율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 분의 전하량.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 분의 Q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것이 바로 구도체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 많이 봤지요?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표면이 아니고 이 구도체가 이렇게 있고 중심에서 A메타 떨어진 점에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때 공식은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 대신 A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하량 Q를 적용해주면 이 R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무한 평판 도체. 이렇게 평판이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무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크기가 무한하면 이 평판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무한대가 되겠지요. 만약에 이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이 공식에서 얘를 무한대를 적용시켜 주면 전개의 세기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넣어주지 않고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 단위 면적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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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의 전하량, 요게 단위 면적당 전하량, 요것을 면전하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Q로 표시하지 않고요. 요 시그마 단위를 사용합니다. 시그마. 자, 그러면 이 전체 전하량은 요 단위 면적에다가 이 전체 면적 S를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10이고요. 이 전체 판의 면적이 10m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전체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단위 면적당 전하량 10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단위 면적당 전하량 곱하기 면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전개의 세기 공식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Q에서 요 전하량 Q가 면전화 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 면적은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무한평판 도체가 한 개만 있을 때 전기력선은 어떻게 발산될까요? 이쪽으로도 전기력선이 발산이 되고 이 밑으로도 전기력선이 발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은 이 무한평판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아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아래의 면적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두 개지요. 그래서 면적의 2배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면적?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 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입시론 S분의 면적과 밀도 S가 되겠죠. S는 서로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래서 무한평판 도체가 한 개만 있을 때 전기의 세기는 이 입시론 분의 면적과 밀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도체가 두 개 있을 때입니다. 여기 좀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하면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기본 공식 유전율 곱하기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면적 분의 Q가 되겠죠. 이 Q는 전하량입니다. 이 무한평판에서는 전하량, 전체 전하량은 무한되기 때문에 면적과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면적 한 개 있을 때는 이 평판 아래 위로 전기력선이 발산하기 때문에 면적의 2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체가 두 개 있고 여기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 쿨롱이 이렇게 대전된 경우에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한 면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면적은 한 번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분자와 분모의 면적을 약분해주면 유전율 분의 면적과 밀도가 이렇게 무한평판 도체가 두 개 있을 때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 공식, 그 다음에 무한평판 도체, 도체가 한 개 있을 때 전개의 세기 공식, 두 개 있을 때 전개의 세기 공식 알아봤습니다. 이 공식들은 그냥 공식 자체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무한히 긴 원통 도체에서 전개의 세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목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